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오늘 장은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도 따라갈까 싶었는데 확실히 부담 요인은 있습니다. 만기를 돌아오고 있고 게다가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로 계속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또 강하게 빠지진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분기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힘이 좀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또 2월 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와 함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한 번에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빨리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자, 후리지아님 오셨군요. 네. 장호 수제커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고요. 그리고 QKRW님께서 오늘의 시작부터 네. 창호형 수진아 살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왜요? 어떤 뭐 종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네. 아니면은 그냥 불현듯 걱정과 공포가 찾아오는 건가요? 그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시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리지아님, 강사님, 별빛님, 다쭈아님, 이제부산만님, 카야만님도 오셨고요. 네. 리아네오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병준님 일찍 오셨죠. 네. 위에 제가 일찌감치 파악을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시간이라서 잠깐 방송 보려고 왔어요. 예쁜 수지혜커님 방송 보려고요. 하면서 이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들어가기도 전에 네. 인사를 아주 일찍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쭈아님은 이제 슬슬 엔터주 사야 할 때라고 남겨주셨고, 그렇습니다. 수월형님도 연휴엔 소비재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섹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엔터주야 BTS 컴백이 워낙에 떠들썩했기 때문에 엔터주 얘기 자꾸 나왔는데 네. 하이브를 제외하면 사실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엔터주들도 얼마나 가파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신중동 대장 맞다할미님. 맞다할미가 무슨 의미죠? 대장 맞다. 예. 할미 이거 아닐까요? 맞다 아니다 네. 이건가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이름이 맞다인 겁니다. 아하. 어떻습니까? 맞다할미님 맞나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왠지 맞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한 가지 종목을 매도를 했고요. 새로 뭘 사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딱 고민되는 시점이죠. 네. 이 정도에서 혹시 남은 그 수목금 정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미리 좀 팔아놔야 되는 게 아닌가? 제일 고민되는 화요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중동 대장님 이제 뭘 사야 할까요? 라고 네. 남겨주셨고 맞다가 강아지 이름이 맞대요. 그래요? 역시 제 어떻게 촉이 하셨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레키쇼를 포함해서 이 진단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항상 이게 무슨 의미지? 싶으면 거의 반려견 이름. 네. 거의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야옹이 날다님 오셨고요. 네. 메이님 반갑습니다. 점심 먹은 지 20분밖에 안 지나셨대요. 네. 배고파서 마라탕을 시켰어요? 점심 드시고 20분이라서 마라탕 시켜 먹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점심을 너무 가볍게 드셨나 봐요.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 같은 거 잠깐 조금 먹고 점심이다라고 위안을 하셨다가 네. 이걸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혹시 갑자기 뭔가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샌드위치 조금 먹었대요. 네. 이게 그렇잖아요. 많이 먹을 생각이 없었다가 뭐라도 하나 조금 먹으면 네. 갑자기 입이 터지면서 더 배고파지는 현상.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쭈아님은 올해 세뱃돈 얼마들 주시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또 명절 다가오니까요. 세뱃돈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증시에 유입됐던 현금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세뱃돈 이게 참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축의금을 얼마 하느냐 이런 것도 참 많이들 고민하지만 세뱃돈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것도 사회적으로 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진짜 걱정이 되기도 하죠. 창호 앵커님은 예. 세뱃돈을 줘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공교롭게도 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좀 총수가 높은 편이어가지고 친척분들 사이에 가면 제가 항상 막내였고 애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면은 좀 애들 주고 해야 될 텐데 요즘에는 많이 찾아뵙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가면은 애기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슬슬 줘야 될 나이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리고 콜 애니콜님이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찌푸린 하늘이 시장 같아요. 라고 남기셨어요. 지금 눈인지 빈지 모르겠는데 뭔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좀 뿌연 게 확실히 서울도 그렇습니다. 네. 자, ESL님과 카야마 찐빵님, 천년치기님, 이쁜 돌림까지 환영하겠습니다. 예원님도 일찌감치 와주셨군요.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 진단 요청들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테크윙 곽보영님의 종목 일단 눈에 띄고요. 네. 치즈케이님의 달바 달바글로벌 글로벌. 올라왔습니다. 오. 자, 그리고 예원님 뭐죠? 네. 이 토마토 앞에 유에커님 도자리 깔아드려야겠어요. 유에커님 도사님 되셨네요. 라고. 왜 도사 얘기가 나온 아까 걸까요? 강아지 이름이 이럴 것이라고 맞아요. 맞추셔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촉이 꽤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주식촉만 더 좋아지면 더 좋을 텐데 네. 이것도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남정윤화님의 네. 태성도 올라왔고요. 예. 김해도 눈이 살짝 내렸다라고 그래요. 수익나자님이 남겨주셨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린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미래님, 장호 수지행 반갑습니다. KCH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매력이 있어요. KSOH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물음표 딱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YGI킴님의 종목인데요. DB하이텍입니다. 반도체부터 출발을 해보죠. 매수 가격은 98,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98,000원이면 딱 봐도 최근에 매입하신 것 같죠? 얼마 전까지는 113,500원까지. 아니, 정말 대단히 잘 갔습니다. 네. 주가가 뭐 바닥부터 몇 배를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11만원대 고점 찍고 최근엔 밑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 빠집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 때문인가요?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내려간다는 사실. 이게 참 공포 또는 이게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구간이죠. 지금 딱 이평선 자리에 걸쳐 있는데요. 네. 여기서 버텨줄 수 있을지 이대로 무너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96,600원이네요. 자, 전문가님 DB하이텍입니다. 그동안 정말 잘 갔던 종목이죠. 고점 찍고 좀 밀리는데요. 다시 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요? 네, 자, 이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라는 거는 팹리스 쪽에서 반도체를 설계해서 갖고 오면 그거 그대로 만들어주는 회사. 자,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TSMC가 지금 12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DB하이텍은 8인치입니다. 8인치 웨이퍼고, 지금 12인치 웨이퍼는 첨단 공정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요. 지금 TSMC나 삼성전자나 그 비싼 거, 12인치 웨이퍼를, 그걸 좀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8인치 쪽 같은 경우는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뭐 이 삼성전자나 TSMC 쪽 이런 쪽에 가서 8인치 웨이퍼 뭐 만들어 달라 그러면 되게 괄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량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8인치 주로 하는 DB하이텍 같은 회사, 이런 회사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재작년보다 상당히 좋아졌었어요. 뭐 재작년보다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은 늘어난 상황인데 올해는요, 작년보다 뭐 한 1000억 정도는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TSMC가 막 파운드리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계속 올리고 있는 게 우리 이것만 해도 다 못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 이런 것들도 좋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보시면요. 자, 지금 뭐 워낙
강하게 많이 올랐어요. 강하게 많이 올랐고, 자, 그랬기 때문에 이격도 너무 컸고, 이격도 역시 너무 컸고, 저 60선하고 이격도도 훨씬 굉장히 크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 갭이 좀 발생됐죠. 지금은 이 갭이론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갭은 메꿔진다 이런 거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갭을 메꾸는 자리, 갭은 메꿨습니다. 갭은 메꿨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자리가 20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아래에서 또 60선이 또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 그런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자, 근데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깰 수도 있을 겁니다. 깰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자, 이평선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강하게 올라가는 이평선, 이런 이평선들은 지지 역할을 할 때가 많고요. 또 이걸 이렇게 주가가 어떤 일시적인 이유로 깨더라도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지를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지가 나오지 않고 뭐 이탈 오늘 저녁에 만약에 해외 미국 시장 좀 안 좋으면 뭐 요 상태로 끝난다라면 내일은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 이런 이평선은 주가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위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게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근데 뭐 결국은 그 이탈하고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 업체들이 이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이 올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시면요. 지금 올해 이쪽 반도체 쪽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위에 11만 3,500원이 전고점이었는데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일단은 뭐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래 그렇습니다. 10만 원이란 마디 가격 이런 가격대들 있잖아요. 10만 원, 뭐 2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마디 가격대들, 이런 가격대들은 돌파를 하면요 꼭 한 번씩 그 가격대를 이탈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 DB하이텍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주 정말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잠깐 밀려가지고 걱정되셨죠? 일단은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유에 나가시면서 손실 줄이시고 수익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DB하이텍 살펴봤습니다. 세팅참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오늘 많은 종목들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에로티 백큐움도 올라왔고,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네, 한국단자, 네. 한글과 컴퓨터도 올라왔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보는 네, 종목들이 오늘은 진짜 네. 많습니다. 조금 자주 보이던 종목보다는 오랜만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삼표 시멘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죠. 삼표 시멘트 어떤 분이셨죠? 민혜인 님이셨죠? 네. 18,000원에 갖고 계셔가지고, 저도 지금 걱정이 좀 큽니다. 지난해 12월에 3,000원에 있었던 종목이요. 2만 원을 훌쩍 더 올려서 이렇게 단기 초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네. 막판에 좀 따라가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 토마토 시스템도 올라와 있군요. 자, 그리고 카야마 찐빵님, 창호 앵커가 도사가 되면 수지 앵커가 단독 MC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도사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MC가 더 중요해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부산맘님은 JYP에 대해서 조금 더 매수할까요? 라고 그래요. 남겨주셨어요. 엔터주 가운데서도 엔터 대표주 중에 네.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제일 바닥에서 좀 맞아요.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매수를 더 노리시는 것 같고요. 정우님 오셨군요. 수지커님 보유하고 싶대요.
저를 보유할 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매수가 불가능한 네, 맞습니다.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자, 그리고 YGI 킴님께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도 남겨주셨네요. 나만 좋은 서포터님은 아쉬운 대로 바람의 나라에서 도사를 해보시면 어떠시냐고. 와, 바람의 나라도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저 정말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바람의 나라 이거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예전에 끝났어요. 그쵸, 네. 그래요. 자, 바람의 나라 도사. 이야, 좀 오랜만에 추억에 또 잠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잠기지 말고요. 네. 종목으로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 소바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한화오션입니다. 매수가는 13만 9,5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한화오션 최근 주가도 약간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13만 원 선 안팎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화오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 한화오션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오션은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은. 자, 지금 그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이 그 일회성 비용들, 요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처리를 하느라고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다 지나간 얘기잖아요. 지나간 얘기고, 지금 미국이 관세 20%, 관세를 우리나라 25%로 올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요, 일시적인 노이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관세는 15%로 돌아올 거고, 그러면서 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쪽들이 마스크라는 거 있잖아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술자들 전에 막 체포하고 막 난리가 났죠. 저도 그거 보고 되게 화가 나던데,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되게 후회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마스카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되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군함에 대한 MRO 사업이요. MRO 사업만 하더라도 연간 20조 규모예요. 연간 20조 규모고, 하나오션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게 벌써 재작년이네요. 제가 그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거 미국의 필리 조선소라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인데요. 요거를 인수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지가 벌써 재작년이에요. 자, 근데 가장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 그게 또 지금 그거는 팀코리아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합치면 60조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현대차 공장을 캐나다에 지어줘라, 이런 요구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 하나오션이 관여할 부분들은 아니고 정부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죠. 저는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것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하나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합쳐서 팀코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게 되면 굉장히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실적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의 목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트럼프의 목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요. 그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잘 돼 간다라면 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엊그저께 62평선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향후에도 좀 밀리더라도 62평선 지지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서 122평선이 또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와 2위는 로봇주들입니다. 휴림로봇과 유진로봇. 휴림로봇이 6.8% 올라가면서 현재 14,870원이고요. 유진로봇은 20% 가까이 폭등, 44,800원까지 올라갑니다. 로봇주 이 두 종목을 이렇게 이끌고 올라가는 건 현대차, 아틀라스가 보여준 엄청난 퍼포먼스 덕분이죠. 백덤블링을 선보이고 이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렇게 몇몇 로봇주들이 급격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로 랭크된 건 2차 전지 대표주죠. 에코프로입니다. 오늘은 좀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2.3% 내리면서 현재는 15만 5,600원입니다. 자, 그리고 4위로 랭크된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 자산 가치로 그리고 또 경영권 분쟁으로 아주 급격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삼표 시멘트. 지난해 12월에 3,000원대 주가부터 최근에는 2만 원을 훌쩍 더 넘기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며칠 만에 주가 30% 넘게 폭락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11%가 밀리면서 15,000원 그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죠. 신고가를 쓰고 새로운 기록을 펼쳐냈다가 오늘은 기록 쓰고 나서 후유증이죠.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급락까지는 아닙니다. 1.8% 내리면서 현재는 46,000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이 두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로봇과 유진로봇인데요. 자, 전문가님, 로봇주 이 두 종목이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최상단에 서 있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엄청난 퍼포먼스. 그런데 이 로봇주 둘이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올 만한 이야기인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 두 종목의 전망 좀 살펴주시죠. 또 어떤 분이 이런 거를 물어보나 하고 보니까 질문 올라온 건 아닌 것 같고 뭐 저 거래대금 많은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는 것 같아요. 자, 로봇 주식들 좋죠. 예, 좋은데 자, 이 바닥에서 올라온 걸 보면요. 다들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모든 일이 저 시장에서 거의 계속 나오는 얘기가 신산업이 딱 이렇게 개화가 되게 되면요.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무차별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전에 닷컴 버블 있을 때요. 그때는 뭐 지금 로봇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새로운 기술이 6개월 만에 100배가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렇게 올라왔고 하다못해 그때 당시에 증권회사 모 직원 같은 경우는 고객이 그때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10만 원대였습니다. 1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 살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 잡주 왜 삽니까? 저 코스닥에 있는 거 뭐 저 있어요. 지금 뭐 그 회사 이름은 퇴출 당해갖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그걸 추천을 하면서 이걸 사세요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극소수의 기업만 살아남아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 그때 네이버하고 지금 카카오 그게 다음이 카카오린수에서 뭐 다음 카카오로 바뀌었다가 지금 카카오로 바뀐 건데요. 거의 뭐 이거 두 개 외에는 포탈 쪽 이런 쪽들 살아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게임 쪽에서도 마찬가지. 저 NC소프트 같은 종목은 아직 살아남아 있는데 도태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급등을 한 상황이면 로봇 주식들 중에서도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휴림 로봇만 보시더라도 이 뭡니까? 이렇게 급등했다가 26,600원까지 찍었네요. 그랬다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뭐 감당 못하게 빠져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자, 이런 쪽은요. 이런 종목들, 뭐 실적 부분들도 휴림 로봇은 뭐 많이 좀 늘긴 늘었지만요. 늘긴 늘었지만 매출은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까지는 4분기는 안 나왔고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해서 여차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분들, 그런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더 심해요. 이건 더 심한데 우리 그 현대차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로봇 부품은요. 그렇게 아주 뭐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이 수만 개나 있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부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그리고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거의 산업용 로봇이 주라서 글쎄요. 뭐 이 종목을 길게 들고 가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일까
이런 쪽에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로봇 주식 계속 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제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는 안 쳐다보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로봇주 좀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유진 로봇과 함께 오늘 같이 올라가고 있는 휴림 로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아시죠? 이재필 전문가께서 수년 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렇게 외쳐주시면서 정말 낮은 단가에서부터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로봇의 대가십니다. 로봇에 대한 이 의견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로봇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 바로 아틀라스 때문이죠. 네. 저희가 또 영상을 같이 봤잖아요, 창호 앵커님. 와, 저는 진짜 이게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아직 영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진짜 여기 네.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니, 로봇이요. 아니, 땅을 짚고 막 옆돌기 해가지고 뒤로 막 백덤블링을 도는데 공중에서 돕니다. 네. 게다가 중간에 착지할 때 비틀비틀 거리는 것을 바로 중심 잡고 일어나요. 와, 이게 지금 이 기술력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소름 돋는 그 모습. 로봇주가 이래서 맞아요. 관심이 꺼지질 않는구나. 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웅님께서는 그래서 그럼 현대차 사유? 네. 근데 뭐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신기하다는 얘기죠. 이제 부산맘님은 네. 체조 선수 마냥 정말 움직임이 정말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맞달미님께서 울 언니는 70대인데 주식으로 수익 나서 사위한테 그랜에 있죠? 네. 신차 뽑아줬대요. 우와. 아니, 이거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비싼 차인데 주식으로 얼마나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사위분한테 네. 차를 뽑아주셨다고. 야, 이거 대단하신데요? 요즘에는 확실히 여성분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네, 투자를 제일 맞습니다. 잘하십니다. 이 존경스러워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위에 박보검님도 오셨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차고행 수지행 운동하러 나왔는데요. 음악 대신에 토마토를 듣게 되네요. 와. 오늘도 지각이지만 출석 체크합니다. 사랑해요. 야, 진짜 저희가 사랑한다는 얘기 하고 싶네요. 네. 아니, 이거 운동할 때 운동하시면서. 보통 음악 들을 때는 막 운동할 때는 뭐 쿵쾅거리는 거 아니 좀 그렇죠. 심장 빨리 뛰는 거 듣잖아요. 야, 이 토마토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신다. 이거 진짜 찐 사랑이 느껴집니다. 정말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 구도입니다 하셨는데, 레키쇼 시간 변경은 안 됐습니다. 그대로 1시부터 2시 반이라는 사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섹터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바로 롯데쇼핑입니다. KS5님의 매수가는 12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4년 넘게 눈물의 배당만 받다가 본전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계속 들고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제 또 마트에 새벽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잖아요. 롯데쇼핑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롯데쇼핑 이제는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그간 기다린 만큼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시청자님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속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요. 쿠팡이 엄청나게 컸죠. 저도 쿠팡이 개인적으로 괘씸해서 탈팡하고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필요한 거 있으면 네이버에서 다 샀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게 새벽 배송이잖아요. 새벽 배송. 그리고 이거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이 대형마트들 이런 쪽에서는 아예 법으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팡이 더 그렇게 클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요. 지금 쿠팡은 전 국민한테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도 이거 대형마트 새벽 배송 풀어준다라는 게 어느 정도 쿠팡도 좀 겨냥한 그런 부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반발을 한다라는데 글쎄요. 지금 어차피 쿠팡이 먹던 건데 시장 자체가요.
소상공인들하고는 제 생각으로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새벽 배송은 저는 풀어준다라고 보고 뭐 그렇게 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올리는 매출이 연간 40조입니다. 연간 40조. 자,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이 일정 부분 갖고 가게 된다라면요. 지금 이게,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BPS가요, 54만 원이 나와요. BPS가 54만 원, 주당 순자산이 54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신나게 올라서 11만 4천 원인데 이렇게 싼 이유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싼 거였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간에는 좀 오르기는 많이 올랐네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다 해서 여기서 멈추고 그만 가진 않을 것 같고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보시니까 가마득하게 위에 같은데요. 자, 주봉으로 보면 그래도 일봉보단 덜하지만 좀 많이 올라왔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야,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온 거 아닌데? 요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 수반하면서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2만 6천 원이네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가 또 저항선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2021년도예요. 자, 여기서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거래됐던 부분들이 있죠. 거래량도 되게 많이 터졌습니다.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 근처 거기가 저항선이니까요. 비중 20%시면 많습니다. 비중이 20%는 너무 많으니까 본전 정도까지 가면요. 한 10%는 덜어내세요. 10%는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뭐 배당금은 들어온 것 같으니까요. 자, 배당금 받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걸로 퉁치시고 가격이 매수가 근처 정도 오면 절반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는 일단 정리를 하고요. 10% 정도는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2만 6천 원 여기 120 월봉상 120개월 이평선 요 자리가 조금 저항이고 요게 그 전고점하고 물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기서 반 정도 정리해 두시면 주가가 마음에 드는 만큼 많이 밀리면 또 그 위에서 매도했던 걸 다시 재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그리고 매수가 근처에서는 뭐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살펴드렸고요. 일부 비중은 남겨두고 조금 더 보유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앞으로 더 큰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종목들 잘 함께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쿠팡에 대해서 뜨거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박보검님은 탈팡이 애국이다. 그리고 지영님이 쿠팡 괘씸하다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어요. 다조아님께서는 만약에 쿠팡이 국내 상장이었으면 하한가 4방짜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워낙에 좀 떠들썩한 이슈죠. 네. 자, 그리고 지영님께서 오셨는데 HMM 해운 대표주를 궁금해하다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마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배마겸님이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효건님은 대주전자 재료 갖고 계시네요. 오늘도 2차전지 중에서도 이 종목은 안 빠지고 강한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에는 또 로봇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딸기마토마님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단 요청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뒷번호 6623님께서 전화로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의 매수 가격 10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주가가 지금은 7,780원. 그러면 매수 가격이 좀 오류가 지금 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성우하이텍의 현재 주가는 10,000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13,000원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성우하이텍 13,000원으로 잡고 매수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0원이면 그런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 3년쯤 된 게 아닌가. 2023년쯤에 고점이 나왔을 때가요. 그때가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마 주가가 거의 뭐 4,000원, 5,000원까지 빠질 때까지도 안 팔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은 7,000원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000원, 이거 굉장히 멀어 보이거든요. 뭐 13,000원이 아니라 1,300원이라고 봐도 아직 꽤 많이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우하이텍, 자, 전문가님, 이 10,000원을 다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만 원 넘는 거 보고 이 성우하이텍이 저렇게 된 적이 없었는데 하고 깜짝 놀랐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네요. 자, 뭐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도 뭐 나쁘지도 않아요. 실적도 괜찮은 회사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6천억대 정도니까 실적에 비해서 뭐 비싼 주가 수준도 아닙니다. 하긴 뭐 자동차 부품 쪽이 거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요, 그 전기차 처음에 막 얘기 나올 때 그때는 차량 경량화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좀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뭐 뚜렷하게 아주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재해요. 부재하기 때문에 뭐 현대차 쪽에 납품을 하면서 로봇 관련 뭐 이런 걸로도 엮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른 기업들 로봇 관련 쪽으로 엮으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적당한 기업들이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성장을 뭐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과실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취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인 상승이나 뭐 그런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지금 뭐 좀 전에도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미국 관세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해결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 사업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차질 없이 계속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성우하이텍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주가 자체도 그렇게 요거도 뭐 주당순 자산이 한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BPS가 18,0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주가 7,700원대 수준이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바닥 다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로 업사이드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매물이 집중돼 있어요. 자, 요게 주봉인데 여기 보시면 2024년도 이때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3,000원, 내가 매수한 가격 13,000원만 오면 나는 미련 없이 던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물린 분들은요, 어떤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물린 가격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격까지만 오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팔 거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뭐 조금 좀 지금보다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이 정도에서는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 보시고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요 정도까지 가면 여기서는 일단 한번 뭐 만약에 이 정도 주가가 이 정도까지 갔는데 거래량이 막 이렇게 막 터지면서 양선 쭉 뽑으면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면 여기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가격에 갔을 때 만약에 또 제가 출연하는 프로, 그 프로 뭐 지금 이 프로는 아마 계속 출연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정도에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그때 거래량 봐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정확할 테니까.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는 저항선 구간이다. 요것만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우하이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성우하이텍 살펴드렸는데, 네.
매수 가격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 한 분이 QKRW님께서 네. 아주 합리적인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창호 형, 성우 하이텍이 아닌 성일 하이텍 같네. 폐배터리 회사. 성일 하이텍은 상장 초기에 1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화로 저희가 접수받은 종목인데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분께서 시청자분께서 다르게 발음을 하신 게 아닌가.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잘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우 하이텍 진단해봤습니다. 네. 지금 또 우리 토피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예. 바로, 성우가 네. 안녕하세요. 옷에 택 떼세요. 성우 하이텍. 재밌어요. 네, 썰렁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조아님께서 KTNG를 사고 나서 계속 오르네요. 매도가 부탁드려요. 내가 담배 열심히 사주니 오르는군 하면서 그래요. 뒷얘기는 없어도 됐을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예. 오늘 이 종목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먼저 대박명가님의 매수가 95,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천년지기님께서요, 작년에 익절하고 재매수하셨대요. 82,000원에 10%. 여기도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정효권님, 78,900원에 15%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지지라인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주 뭐 다양한 가격입니다.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7만원, 8만원, 9만원 다양한데요. 어떻게 다 충족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단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그 실리콘 극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요거는 차세대 배터리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우리 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들 태양광 굉장히 많이 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페로브스카이트는 전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전지예요. 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페로브스카이트 셀하고 또 실리콘 셀하고 이런 것들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갖고 텐덤 셀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향후에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대주전자재료도 2024년도에 16만 원까지 갔다가 뭐 반토막 훨씬 더 났습니다. 거의 세 토막 가까이 났었네요. 그랬다가 바닥 찍고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고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미래 산업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우주공간에다가 그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도 우주에 만들고. 자, 그게 뭐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 외에도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원래 태양광 업체를 하던 사람이니까요. 자, 이런 쪽들, 태양광 쪽들, 요런 쪽들이 일론 머스크 같은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능극제하고 또 고체 전해질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죠. 요 기술을 조금 이전받아서 양산 기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미래는 뭐라고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의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삼성 SDI. 그래서 저는 삼성 SDI 한 종목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뭐 그런 쪽 소부장 쪽으로 해갖고는 괜찮은 그런 모습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뭐 단기, 중기, 장기 얘기해달라 그러셨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11만 원 정도, 중기적으로는 한 13만 원 근처 정도. 뭐 장기로 보시게 되면 뭐 15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주전자재료 문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인데 아주 세세하게 가격 구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만족했으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 아쉽게도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또 저희 시청자님들이 큰 주전자 이렇게 그렇죠. 또 부르시잖아요. 입에 또 착착 붙습니다. 네. 자, 요즘에 아주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자, 지금 새로 또 와주신 분들이 눈에 띄는군요. 네. 은호기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도착했어요 하고 하트를 막 보내주셨고요. 네, 경숙님, 예. 그리고 또 황금님, CSL님, 그리고 지영 야무개님, 천년지기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자마자 종목 네. 요청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특히 아무개님의 대명에너지 저는 눈에 띄네요. 오.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와, 그렇게 소해봤더니 갑자기 쭉쭉 올라왔었잖아요. 오늘은 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랜만에 관심이 높아지는 종목들 확실히 또 언급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두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먼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죠. 네, 그러면 유튜브 댓글창 살펴볼게요. 네. YYM님도 오셨고요. 네. 지영님도 또 이렇게 손가락 가득 이렇게 환영 인사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이 지금 오셨군요. 오, 네. 아, 주전자 그만 끄려라. 그래요. 아, 그만 끊어라라고 한 건가요? 아하. 그래요. 주전자가 오늘 3번이나 왔기 때문에 그 얘기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슈팅스타님 오늘은 뭐라도 드셨냐고 하면서 옆에 이렇게 또 이모티콘을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남겨주신 거 저 지금 다 먹고 싶어요. 아, 사실 저는 네. 오늘 저도 안 먹고 들어오긴 했는데 시작할 때만 해도 저 배고픔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이제 확실히 2시가 다 돼가니까 배고픔이 조금씩 생겨갑니다. 수진커는 참고로 아까부터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네.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볼게요. 예. 상생파도님의 에로티베큐움입니다. 매수가 17,554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급락 중인데 단기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에로티베큐움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 반도체가 왜 상승이 지금 계속해서 나왔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 쪽에 대한 이제 또 이 수혜를 받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결국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현재 이 업황 자체가 슈퍼사이클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있고, 그러면서 업황이 슈퍼사이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쭉쭉쭉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 자체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 실적이 나왔는데 어제 이 추가적으로 이 적자 폭이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소부장 쪽들이 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쪽이 우선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은 현재 이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반도체 쪽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는 와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림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약 한 12,000원대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굉장히 좀 잘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121선 구간, 그러니까 약 한 12,000원 구간 정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 11,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또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잡고서 올라와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에로티 백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이번에 뭐 삼성전자의 뭐 평택 4공장, 뭐 그다음에 이제 5공장에 대해서도 부품이 들어갈 예정이고, 뭐 그다음에 뭐 2027년에도 추가적으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다가 마찬가지로 또 이 추가적인 이 발주를 또 예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반영이 되기까지는 결국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바로 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력도가 크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이 12,000원 이 근처 구간, 약간 12,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좀 잘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잘 지켜줘야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을 우리가 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1,000원대까지 바닥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최소한 비중 조절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뭐 드라마틱한 상승이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지금 에로티 백큐 같은 경우에는 17,000원대 보유를 하고 계시면 굉장히 이제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라면 조금 더 이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는 것,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현재 약 한 15,000원 정도 구간에 굉장히 또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매물 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적당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에로티 백큐의 성장도가 너무나도 뛰어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이 주가가 회복이 되면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에로티 백큐는 현재 바닥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를 잘 보시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한 구간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이 조금 더 이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만회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에로티 백큐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셨을 겁니다. 이 진단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 봐드렸고요. 네. 우주님이 장이 졸립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확실히 계속해서 뭐 급등이 나오고 여기저기 네.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면 좋을 텐데 잠깐 좀 숨 고르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절파고 TV님 출석 체크 도와드리고요. 조이엄마님과 최정은님 오셨습니다. 네. 큰 주전자 잘 간다고요. 자, 그리고 후리자님과 슈팅스타님 점심 드신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슈팅님께서 오리 드셨나요? 아주 점심 식사부터 든든하게 드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CSI 러브님이 클래시스에 대한 궁금증 질문 보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 네. 종목도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HMM입니다. 와, 해운 쪽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지영님의 매수가는 23,001원이고요. 비중 26.13%. 추가 매수 더 해도 될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뒷번호 7016님께서 전화 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HMM 21,200원인데요. 25%. 두 분 다 매수가가 뭐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참 답답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HMM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MM입니다. 이 종목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해운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해운주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운임률이 올라갈 수 있는가, 앞으로 이제 이 성장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국에는 이 앞으로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속에서 이 다른 뭐 반도체나 혹은 뭐 기술주 대비해서 명확하게 이런 매력도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운임률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 운임률 같은 경우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약간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워낙에 또 이제 이 발주됐던 컨테이너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인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운임량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이 공급량이 증가가 되는 거죠. 공급량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이제 이 수익성에 대한 경쟁이 생겨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운임 쪽에 대해서는 무언가 시장에서 결국에는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오고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해운주를 접근을 하려면 현재 이 기술주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 확실하게 매력도가 크게 끌어올려지는 요소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해운주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때 뭐 성장도 측면에서 확실한 매력도가 있느냐? 혹은 뭐 시장에서 뭐 재료 측면에서 확실한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를 해주고 고개를 틀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좋은 큰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업황 자체가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업황 대비해서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한 큰 상승을 보여주기는 저는 조금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23,000원 혹은 뭐 21,000원 초반대 이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HM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현재 약 22,000원 그리고 23,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이에요.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매력도, 재료, 뭐 모멘텀, 앞으로의 성장성, 뭐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앞으로 이 매물 구간을 또 이제 뚫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매력도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이 구간으로 설정을 해 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22,000원, 2차 목표가는 23,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현재 해운 쪽은 현재 시장에서 매력도가 크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구간으로 이 1차 목표가고 2차 목표가를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매력도가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상도입니다. 바깥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 오늘 증시의 섹터별 전망만큼은 봄날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경기 소비재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향 리포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산업재에서는 28개가 나왔고요. 경기 소비재, 건강관리, 금융과 IT까지 해서 10개 내지 20개 가까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특징주 3가지를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흥국증권의 분석이죠. 2026년 올해는 스테키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그리고 두드러기 치료제 옴니클로 등 신규 출시가 되는 바이오 시밀러들로 인해서 견조한 이익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부터 27만 원까지 크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이죠. 유럽의 다연장 로켓 천무 쪽, 그리고 사우디의 빅딜 기대 등 2030년까지 꾸준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의 실적이 이익 컨센서스가 하회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나왔나요? 주가는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목표 주가는 크게 올립니다. 종전의 목표 주가 140만 원부터 16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의 분석이고요.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성장,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사실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스페이스X의 투자 성과,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확실히 미래에셋증권의 이 목표 주가를 더 올릴 만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종전의 목표 주가 36,000원부터 무려 7만 원까지 거의 2배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목 중에 한 가지를 체크해 볼 텐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증권가 목표가 오늘 줄 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상황이 오늘 주가는 꽤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망 여전히 좀 좋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뭐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만 잘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좋은 종목이 있지만 이 좋은 종목을 또 어떠한 타이밍에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 뭐 그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추가적인 실적 성장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폴란드 쪽에다가 뭐 K9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천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인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뭐 루마니아 쪽에는 레드백 장갑차, 뭐 그다음에 K9 자주포 등등 해가지고 올해에 여러 이제 유럽 쪽에 추가적인 여러 인도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실적 성장이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동 쪽하고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있고 미국 쪽하고도 마찬가지로 이 K9 쪽에 대한 또 수출 이야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이번에 또 이제 워낙 이 우주항공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차세대 발사체 쪽에 대한 또 이제 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추가적으로 또 갱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늘 하락이 나오는 움직임 자체는 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흐름이 나오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은 뭔가 이제 그동안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대형주 쪽 이쪽보다는 다른 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던 쪽과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을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이제 2월달 들어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었던 쪽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앞으로의 성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담보가 되는데 조정이 나오는 쪽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 대한 준비 전략만 잘 꾸려 놓으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워낙에 또 이제 올해 전망 또한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만 잘 꾸려 놓으면 현재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증권가의 목표가 줄 상향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감안해 두시죠. 네, 채팅창 좀 살펴볼게요. 예. 저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에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갑자기 과거 얘기가 지금 채팅창에 가득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과거 얘기죠. 네. 예. 아니 지금 후리지아님께서 네. 옛날에는 그 촌에 누룩 찾으러 단속하는 분들이 나왔거든. 나도 아주 어릴 때 봤는데 머쌤이 그걸 알더라고. 촌에 누룩 찾으러 단속하는 분들이 나왔다는 이 얘기가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금주령이어서 그런 건가요? 네, 오. 뭐 쌀이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술도 네. 만들면 안 된다. 와,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누룩을 단속했다는 것 같아요. 예. 야, 후리지안이 아주 예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왠지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 옛날 이야기 듣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네. 뭔가 포근하게 또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카야만 찐빵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과거라뇨? 삼국시대 무시하냐고. 삼국시대까지는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네.
네. 자, 그리고 천년지기님은 70대로 추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뭐, 어쨌든, 다양한 이런 나이 추측,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이보다는 네. 얼마나 수익을 잘 내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응원해 주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과거 이야기 나눴으니까요. 다시 또 현재와 미래로 가볼까요? 아, 이게 진짜 미래죠. 네. 오늘 그 로봇주 얘기를 앞서도 한번 했잖아요. 로봇주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종목이 하나 올라왔네요. 일단 두 분이 한 종목을 똑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부럽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내비신데요. 지금 진심이 나오셨어요. 맞아요. 네. 정말 부럽거든요. SPG입니다. 매수 가격이 58,500원이에요. 아, 비중은 많지는 않으시네요. 5%인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SPG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멈추지 않고 갔었죠. 주가 16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3배를 수익을 본 거죠. 그런데 고점 찍고 지금 고점 대비 20% 정도 밀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실현을 할지 조금 기다리면 혹시 더 올라가진 않을지 아마 이런 고민이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루시 904님. 34,400원이십니다, 이분은. 와. 그런데 3만 원대가 얼마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단기간에 SPG 주가가 잘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34,400원에서 이분은 비중 더 많으시네요. 10%.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목표 주가 부탁드립니다. 중장기로도 지금도 보고 계시는군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PG입니다.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라온 종목이어서 그런지 이 두 분 다 이 수익률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 조금 고점 대비하면 아쉬울 수도 있을 테지만 지금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 볼까요?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또 많이 이야기를 했던 액추에이터 쪽에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액추에이터가 왜 이렇게 중요해지냐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액추에이터가 어떠한 이제 역할을 해주느냐? AI가 뭐 명령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0.01mm 단위로 제어를 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약간의 이제 이 근육 역할을 해주는 게 요게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 하드웨어의 역할을 해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추에이터 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제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 로봇에 워낙에 또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뭐 손가락까지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대당 50대 이상의 액추에이터 모듈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전체 부품 원가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차지를 하는 게 또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SPG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또 상승이 잘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오늘 한번 또 이제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조정이 또 어느 정도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제 1월달, 12월달 가파르게 달려왔었기 때문에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가장 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들이 지금 많이 눌린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또 많이 눌렸거나 혹은 새로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쪽에 대한 집중도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진 로봇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반응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쪽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SPG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로봇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대장주 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흐름이 약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지수가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은 약간은 부담되지만 이 수급이 최근에 워낙에 많이 활발하게 돌았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쪽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왔던 쪽보다는 새롭게 또 후발주자 쪽에 조금 더 이 강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SPG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기존의 대장이었지만 선제적으로 대장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유진 로봇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도 약간의 이제 조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다 워낙에 저가에서 잡아 놓으셨잖아요. 지금 로봇 쪽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유지를 해 놓으시되 요 정도 딱 21선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저가에서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21선 기준으로 하셔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해주면은 차익 실현을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잡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신고가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잡고서 로봇주가 순환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에 따라서 SPG 같은 경우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뭐 액추에이터 쪽은 워낙에 이 시장에서 로봇 쪽에 대한 이 중요도가 또 커지는 쪽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일단은 약 26만 원 정도로 잡아 놓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G였습니다. 두 분이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 두 분 다 수익률이 정말 대단했던 종목이죠.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다쪼아님은 예. SPG 제발 21선 깨라. 살 기회 좀 줘라. 이렇게 남기셨어요. 진짜 SPG가 참 대표적인 견조한 로봇주잖아요. 네. 저도 참 이 로봇주 쪽으로 언제 한번 들어갈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니 로봇주는 웬만해서는 타이밍을 잘 안 주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깊게 안 빠지고 생각보다 움직이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렇습니다. 다쪼님이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로봇주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갖고 있어도 고민, 새로 살려고 해도 고민이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라일락님은 재룡전기 많이 빠지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참 매수 문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즘 네. 시장입니다. 자, 행운의 여신님, 강사님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에이 설마요. 뭐죠? 무슨 얼마나 충격적인 어떤 얘기가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죠? 아, 그래요? 후리지아님의 연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 살짝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 또 다음 종목을 하나 또 찾으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CSL님이 애타게 아, 종목 그렇죠. 진단 요청을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 클래시스고요. 예. 매수가 74,800원에 비중이 많으시네요. 50% 아, 보유하고 그렇군요. 계십니다. 클래시스 일단 고점에서도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 주가 좀 변동폭이 큽니다. 클래시스 K뷰티 인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김영일 전문가님, 클래시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너무도 조금 대응이 어려운 평단가에 대응이 어려운 비중으로 일단은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신 단가가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익 실현 심리가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고가 부근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12월 달과 1월 달과는 약간은 다른 그림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수는 이미 많이 올라왔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생겨나면서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추세가 이탈이 되는 구간에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 그리고 이 고가에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 비중 50%는 또 이제 너무 조금 위험한 매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또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클래시스가 이번에 상승이 나온 부분은 이번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특히나 이 피부 미용 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레벨업이 꽤나 기대가 되는 쪽입니다.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의료 미용 기기 쪽들도 그렇고 올해 여러 이제 이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 브라질 쪽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매출이 굉장히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이제 또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질 쪽의 매출 확대가 진행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또 이제 끌어올려지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말부터 또 이제 이 새롭게 미국 내 장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 피부 미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 장미 판매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또 이 소모품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소모품 매출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클래시스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뭐 슈링크라든지 볼뉴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또 이제 여러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인증을 받고서 계속해서 이 영업망을 좀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추가적인 실적 성장 여전히 또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최근에 된 단가가 7만 원 중반대였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모든 좋은 이야기들이 반영이 된 단가가 7만 원 중반대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클래시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지금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면은 클래시스가 다시 한번 이 상승 흐름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할 거고요. 힘을 다시 한번 모아갔다가 올해의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확인이 될 때 고개를 들어 올려주면서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전의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확인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 올리는 구간까지 약 5월 달이었으니까 최근 구간까지 하면은 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쉬운 겁니다. 너무 고점에 들어가셨고, 정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에 정리가 최소한 이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비중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정리가 안 되시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또 대응이 어려운 구간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21선 구간이 지켜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차익 실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구간은 지켜주면 다행이겠지만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6만 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래시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실적 성장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됩니다. 요게 이제 숫자로 찍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꽤나 걸린다라는 뜻은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또 손실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내가 이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신다면 이 21선 구간이 이탈이 됐을 때 결국에는 향후에 또 대응하려면 비중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이 클래시스를 비중 50% 그대로 대응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시면 다른 종목을 아예 돌리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선을 이탈을 했을 때 향후의 대응과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21선 이탈 시에 저라면은 비중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저가에서 다시 한번 숫자가 찍히고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시점, 확실하게 성장이 되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뭐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6만 6천 원 구간이 1차 목표가,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반등이 약 7만 원 정도 구간, 2차가 약 7만 4천 원 정도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가 이상에서 정리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기회 줬으니까 내가 지금 매매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너무 고점에 들어가신 거고 너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점에 접근을 하신 거고 정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에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수익권으로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은 손실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클래시스는 현재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이 21선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6만 원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열려 있고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잘 고려하셔서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잘 갔다가 갑작스럽게 쭉 밀리고 있죠. 그런데 높은 구간에 많은 비중으로 갖고 계셔서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CSI 러브님의 이렇게 클래시스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고고식님은 2월은 좀 주식과 거리두기 네. 모드를 둬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2월에 긴 연휴도 있고 네. 애초에 날도 좀 짧죠. 거기다가 지난 1월에 증시가 워낙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2월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쭈아님은 점점 다가온다. 랭킹쇼 네. 끝날 시간 하루 종일 랭킹쇼만 하면 안 되나. 랭킹쇼 5시간 편성해 주세요. 그래요. 이제 좀 다가오고 있죠. 네,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 편성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신 있게 얘기가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피디님 새벽 1시요? 새벽 1시부터 5시간?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만 나오는 거 아니죠? 피디님도 나오셔야 되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 네, 자, 묵묵부답. 마지막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뒷번호 5154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테크윙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급락이 나와가지고 진짜 걱정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급락 이후에 바로 급반등하면서 말아 올렸는데 그 뒤로 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매수 가격은 43,600원이고요. 15% 비중이시죠. 현재 테크윙은 45,000원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테크윙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대표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한 또 계속해서 이 전망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이 발주를 조금 많이 늘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에도 이 앞으로의 이 차세대 검사 장비, 이 큐브 프로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양산이 또 이루어질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꽤나 긍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 최근에 워낙에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생겨나는 와중이었고 전체적으로 이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많이 생기는 와중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그대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4만 원 구간까지 열어 놓으시고 그냥 계속해서 모아 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모아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5만 원 초중반대 이상까지는 1차 목표가 적어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은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올해 충분히 좋은 성장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4만 원 구간까지 열어놓고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서 이 실적 성장이 확인이 되면 5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충분히 좋은 상승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모아가는 전략으로 차분하게 대응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반도체 주죠. 테크민까지 진단을 해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해봤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의 분위기가 오늘 네. 좀 날씨처럼 하늘처럼 약간은 우중충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네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예. 코스피도 반도체 투톱이 힘이 빠지니까 지수 역시 지지부진하네요. 확실히 지난주에 우리가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였잖아요. 네. 급락, 급등, 급락. 이러다가 오늘 사실 장중에 큰 변화가 없죠. 굉장히 좀 무난하게 심심하게 좀 느껴지기도 한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나쁜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잘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아쉽지만 랭킹쇼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